저는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 김주아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할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렇지만 마치는 시간과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가까워지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 전환에서요, 저는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이고요. 맞춤형으로 학교별로 연수 프로그램을 짜주기 위해서 심층 면담 진행한 사례를 오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코디네이터 역할의 핵심은 그 학교만의 특성을 좀 고려하고요.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맞춤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시작은 경청이라고 생각하고요. 끝은 이 학교가 실제로 요구로 하는 게 뭔가, 필요한 게 뭐지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모든 활동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학교 컨설팅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학교에서 자가 진단표를 제출해 주시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사전 분석을 해서 학교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합니다. 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그렇죠, 관리자분들과 만나는 심층 면담 시간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별 연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요.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면서 연수 내용을 현장 적용까지 봐주는 활동인데요. 요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린 요 순서대로 저도 발표를 좀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심층 면담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전 진단 분석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자가 진단표를 분석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자가 진단표를 분석합니다. 분석하고요. 그 표를 통해서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과 이 학교에서 무슨 연수가 필요하지, 이런 걸 대충 생각을 해보고 가죠. 우리가 또 권장해야 할 필수 연수나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 가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저는 가기 전에 그 학교 규모나 그 학교의 환경에 대해서 미리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자가 진단표 분석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표가 점수가 비슷하죠. 비슷한데 그 중에 조금 그나마 낮게 나오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 지원, 교원의 교실 역량 이해, 학교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반영, 교과별 주제별 심화 과정, 학교 교육과정, 평가, 한류 위주의 연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죠. 저희 감사하게도 저희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할 연수 부분에서 점수가 전반적으로 아주 미묘하게 낮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저희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연수를 학교에 제안하기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 위주로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 제가 담당한 학교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자, 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지만 디지털 능력 차이가 크다는 거, 그리고 교사용 디지털 기기의 보급 현황은 양호한 편인데요. 반면 그 기기의 성능이나 속도가 수업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대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들은 데이터 기반의 학생 특성 탐구와 맞춤형 교수 전략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만 학습 데이터와 학습 활동 결과물의 안전한 관리 방법이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평가 결과의 수업 성찰 및 개선 적용에는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하고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타 주변 인맥을 동원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학교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사립학교고요. 이 수성구 학부는요, 학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 형편이 좀 풍족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해요. 익숙한 반면 학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강의식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는 특히 그렇고 중학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했고요. 학교 규모도 뭐 홈페이지 통해서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는 약 900명이었고요. 남자 중학교 학생입니다. 그리고 10개의 학급으로 중학교 치고는 규모가 좀 있는 학교죠. 이런 대형 학교는요, 교사들의 요구가 다양할 수 있고요. 연수를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반면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 학교가 조금 소규모 학교고 학급 안에 구성원이 적거나 이렇게 되면 선생님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정보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교원 구성도 미리 살펴보는 편입니다. 여기 학교는 중년부터 이렇게 고경력까지 많은 분이 역시나 큰 학교답게 계셨고요. 젊은 교사들 위주로 수용도가 좀 높은 편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연령대와 디지털 기술 친숙도 같은 거를 갖다 연관시켜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 가는 편입니다. 기타 중학교, 고등학교는 과목이 있죠. 그래서 과목별로 특성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분의 그 담당 과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아름아름 좀 알아서 가면 조금 더 편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가지고요, 학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방문을 하게 되면 여기 노란 글씨에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학교 담당자분하고 굉장히 잦게 편하게 신뢰관계를 이렇게 좀 쌓아가는 편이거든요. 꼭 뭐 이렇게 인사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묻고 싶은 내용들도 좀 묻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면으로 그분을 만나기 전에 그 관리자분들을 모셔오잖아요. 제가 가 있을 때 모셔오기 전에 그 조금 시간을 일찍 갑니다. 가서 담당자분을 통해서 실제로 교사 입장에서 접근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학교는 교장 선생님 위주로 이 연수를 신청하신 건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신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연수를 진행할 때 힘들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묻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서 관리자분들과 전체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제가 이제 담당했던 학교 위주로 심층 면접했던 내용들을 조금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디지털 활용 능력을 봐야 되겠죠. 교원 간의 능력 편차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활용 능력 비율이 약간 이제 좀 잘 쓰시는 분이 한 25%, 못 쓰지 않으신 분들이 한 7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연수 내용을 짤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율로 정확하게 이렇게 조금 묻는 편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수용적 태도도 한번 같이 묻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생님들이 좀 계셔가지고요. 그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고, 교장 선생님께서 저도 만나봐서 느낀 건데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실제로 직접 GPT도 사용하시는 것 같고 그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점들도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고연배 교원 또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하시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업 분위기도 저는 체크합니다. 학교 수업이 강의식 위주로 이루어지는지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요, 교육 툴 같은 경우에도 협업 도구 위주로 강의안을 짤 때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강의식 수업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콘텐츠 관리 도구 위주로 연수를 계획하고 진행 강사에게 그런 점들을 좀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래야 좀 더 효율적인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AIDT나 아니면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스웨어를 파악을 하거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제가 요구를 할 때는요, 이 부분을 좀 미리 알아보고 갑니다. 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AI 코스웨어들을 한국 디지털 교육협회 사이트에 가서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은요, 맨 위에 이렇게 계속 리뉴얼되어서 올라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들께 여쭤볼 때 뭐 이렇게 담당 선생님들께 여쭤보죠. 저희가 여기 학교에서는 어떤 디지털 이렇게 앱을 쓰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국어에서는 리드 키비티를 쓰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키 뭐요? 이렇게 되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목록을 좀 살펴보고 유명한 것들은 저도 직접 몇 개는 이렇게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냥 그거는 이런 면에서 유용하죠. 이런 정도로 이렇게 대꾸도 한 번씩 해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 이름을 이렇게 못 받아 적거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알고 가시면 조금 더 좀 전문가적인 느낌이 조금 들겠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위주로 말씀을 우선 드렸고요. 이렇게 심층 면담이 끝나고 나면 연수 요구사항을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수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는지 이제 여쭤보는데 제가 담당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면형을 굉장히 선호하셨고요. 그리고 포괄적인 디지털 교육 도구를 좀 알려달라고, 다양한 디지털 교육 도구를 알려달라고, 수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도구들을 좀 알려주세요라는 요구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실제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맞춤형 연수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꼭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좀 짰었습니다. 과목별 특화 과정 개설 운영, 실습으로 실무를 다뤄보는 연수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웨어나 에듀테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식 이후 토의 과제 적용 단계를 거쳐 실제 수업에 활용하는 능력을 좀 배양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짠 프로그램이고요. 아주 필수적인 요소를 넣었죠. 중등은 다 같이 모여서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전 교직원이 56명인데 전 교직원이 모든 연수에 다 참여를 하십니다. 교장선생님 열정이 대단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무거운 느낌은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이 선생님 한 분 한 분들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시간을 유용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마음이 좀 무겁기는 한데 그런 필수 과정을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학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 주간 기간에 의뢰를 드려서 5번째 회차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평가 한류 4차시 수업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짰어요. 그리고 위에는 그렇죠. 이론 위주로 가더라도 밑에서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기술을 익힐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분반 형태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수를 진행할 때 저희는 1회차까지 진행을 우선 현재 한 상태고요. 10월 달에 2회차가 될 예정인데요.
1회차 연수에서 전체 연수 흐름을 선생님들께 미리 안내를 드렸어요. 안내를 드리고 앞으로 15차 시가 이렇게 진행될 테고 저희가 이제 금방 봤던 요 프로그램 요거 있죠. 연수 계획을 미리 다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리고 여기서는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이런 수업을 위주로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실제 선생님들이 정말 관심 있으시는 디지털 도구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디지털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가장 배려를 많이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그냥 디지털에 대해서 학교에 이게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렇게 제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연수할 때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그게 효과도 있고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 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1차 시에 부담을 많이 줄여드리고요.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열린 마음은 끝없는 가능성의 열쇠라는 생각으로 미지의 세상이죠. 그죠? 열어보면 이게 진짜 좋은 세상이 될지 나쁜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향이 변하고 있다면 한번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고 가늠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